함께해 주실 발빠른 리포터 강희라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라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또 이 매거진와의 또 네. 건강지킴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지킴이 맞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하. 두 분은 장 편안하신가요? 장. 또 우리 오늘 장 건강을 챙겨주시려고 하는구나. 사실 20, 30대 때는 진짜 막 철근을 씹어 먹어도 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예민해지죠. 예, 툭하면 화장실 가고 싶고 툭하면 막 꼬르륵 소리 나고 글쎄요. 좀 생방송이 저는 힘들어졌어요. 예. 저도 좀 장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한 그런 유산균 요거트도 잘 챙겨 먹고 하는데 또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장 관련한 그런 운동 영상을 종종 챙겨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현대인들 중에서 장이 편안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세계 소화기학회가 전 세계 10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는 이 질환, 또 이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고 하는 이 질환,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피디님, 저 요즘 이렇게 배가 불편하죠? 요즘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요즘에 진짜 조금 먹는데 근데 뭔가 트림도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가스도 좀 차는 것 같고 좀 불편해요. 그게 실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하대요. 음식이요? 저 되게 건강하게 먹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저포드맵 식단이래요. 저포드맵 식단이요? 그게 장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복부의 천둥 소리, 숨을 쉴 수 없는 팽만감, 많은 현대인들이 갇혀있다는 고통스러운 감옥,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연 이 질환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에만 무려 15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장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장이 불편하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은 하루에 화장실 얼만큼 가시나요? 지금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연 무엇일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대장의 기질적인 이상 없이 6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복부 불편감, 복통, 배변 장애 등을 동반하는 기능성 장 질환입니다. 특별한 구조적인 원인 없이 대장의 과민해진 수축 운동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변비나 설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성인의 10에서 25% 정도가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예민한 수험생이나 이 직장인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계는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10대, 20대만 겪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많은 연령층에서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증후군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명확한 기질적인 원인을 찾기 힘든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죠. 최근까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해결책을 찾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시 도봉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계신다고 해서 바로 달려와 봤습니다. 가정주부인 이소희 씨인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가장 많이 시달린다는 5060 세대라고 하네요. 과연 소희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
갱년기 좀 지나면서 내 몸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실감하나? 근데 정말 제일 힘들었던 게 장이었어요. 얼만큼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괴로운 게 제가 조금 뭐 긴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금 잘못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근데 이게 느낌이 아니에요. 그 바지를 입으면 단추가 막 안 잠기고 제가 뭐 이렇게 외출했는데 몸에 조금 신호가 왔다. 그럼 정말 막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좀 가방에 휴지 없이 외출이 좀 불가능하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희 씨의 경우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외출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고 해요. 언제 어디서 복통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외출하자마자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꽤 오랫동안 소희 씨를 괴롭혀왔죠. 외출이 힘든 일상이 무엇보다도 힘들었다고 하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짐작하기 힘들 정도라고 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좀 불편하신가요?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 나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편해졌어요. 어떡해요? 제가 이게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엄청 검색도 많이 하고 병원도 다녀보고 그러다 결국 찾았잖아요. 그게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고 밥이 보약이다. 식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포드맵 식단이라는 거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거를 실천하고 또 안 하던 운동도 꾸준히 좀 해보고 하니까 훨씬 속도 편해지고 많이 좋아진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먼저 포드맵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드맵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특정한 짧은 사슬 탄수화물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퍼멘터블, 올리고세커라이드, 다이세커라이드, 모노세커라이드, 그리고 폴리올의 약자로 소장이나 대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장 속 미생물들에 의해서 발효돼 가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성분들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이 복부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포드맥 식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포드맥 식단. 그동안 먹어왔던 음식들 대신 새로운 것들로 냉장고를 채우게 됐습니다. 내 장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들로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저포드맵에 해당되는 식단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아침 역시 저포드맵에 들어가는 신선한 음식들입니다. 식단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식단 같아요. 이 두부에 청경채 볶음에 오이에. 평소에도 좀 이렇게 드시나요? 네. 이거 두부하고 청경채거든요. 이거 올리브유에다가 살짝 볶아가지고 다른 또 기타 나물하고 이렇게 먹으면 속이 훨씬 조금 편해요. 그리고 약간 좀 식후에 올라오는 그런 불쾌감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식전에 뭐 하나를 드시던데 그거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유산균이에요. 저같이 좀 과민성 그런 대장 증후군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유산균도 아무거나 좀 먹으면 안 된다고 좀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문가 도움 받아가지고 저포드맵 유산균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면 유산균 섭취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산균을 드시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유산균은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고포드맵 성분이기 때문에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한 분들은 유산균도 저포드맵으로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되지 않은 저포드맵 유산균을 드셔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면 유산균 섭취도 필수입니다. 하지만 변비를 위한 유산균은 고포름의 성분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 주의해야 하죠. 그래서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프리바이오틱스가 없는 저포름의 유산균을 권장한다고 해요. 소희 씨 역시 섭취한 후 복부 불편 정도와 팽만감이 감소되고 복부 불편 기간 또한 개선됐다고 하네요. 저포드맨 유산균 섭취하고 나서 좀 변화된 점이 있으셨나요? 네, 그 예전에 다른 유산균도 제가 좀 먹었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효과를 그닥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저포드맵 유산균 먹고 나서는 가스도 좀 덜 차고요. 덕분에 화장실도 좀 가는 횟수가 줄은 것 같아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운동도 하시고 또 유산균도 섭취하셨으니까 지금 좀 어떠신가요? 네, 지금은 훨씬 좀 속도 편해졌고요. 제가 또 그 이제 저포드맵이라는 거를 뭐 식단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또 운동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효과를 보면서 삶의 질이 예전보다 확실히 상승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지금 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면 인내심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네요. 맞아요. 무려 국내에만 150만 명이 이 어우.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고 또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을 동반하는 등 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거리 여행, 특히 버스 여행을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이 화장실을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오히려 그 증상을 더 활발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만나본 분 역시 외출할 때 화장실부터 찾는 게 버릇이 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배가 아프니까 이게 빠르게 화장실을 가야 해서 생긴 버릇이라고 해요. 이분이 얼만큼 내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힘들었는지 나열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런 분들 뭐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저포드맵 식단과 유산균이었죠. 네. 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 식단부터 조절을 하시잖아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저포드맥 식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 두부라든지 청경채, 바나나, 고구마가 이 저포드맥 식단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보리라든지 강낭콩, 치즈는 이 고포드맥 식단이라고 하니까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산균에도 대단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성분은 피하는 방식으로요. 맞아요. 이 현대인들의 아주 필수템이죠. 유산균 섭취는 진짜 필수템이죠. 다들 먹고 계실 맞아요. 텐데. 네. 근데 이 저포드맥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 유산균 섭취도 좀 조심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 유산균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고포름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포드맥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우리 삶에도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에 대한 해결법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소한 노력들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식단과 유산균 신경을 써서 본인에게 꼭 맞는 섭취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준 강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